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개정교육과정 전문가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정교육과정이다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뜬 소문도 많으실 거고 공부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아직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신, 수능, 입시까지 한 번에 아우르면서 정보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수학교육과 출신의 개정교육과정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렇게 준비하는 게 옳게 된 준비구나.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개정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냥 딱 한 번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이 양지용 선생님이 해주는 내용대로 따라가다 보면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어머님들도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개정교육과정이 진행이 될 때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봅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들 개정 즉 공급자 입장에서 강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만 다들 강조를 하시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 언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아쉬운 점들을 좀 소개하고자 언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에게는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가 둘째, 셋째면 기존교육과정이 뭔지 어느 정도는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고1 때는 뭘 배우고 고2 때는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엔 그런 게 없지만 수학은 위계성이 있고 그 학년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첫째 아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를 둔 분이거나 아니면 둘째, 셋째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이건 이렇게 바뀌었구나, 또는 2학년 때는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벌써 정시를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내신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내신 등급제라든지 각 학년별로 학기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학 때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내신적인 부분과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기, 그리고 세특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입시와 관련된 수학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나눠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과 내신적인 얘기 또는 교과과정 각각에 집중해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고1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차곡차곡 공부를 해서 수능 입장에서는 2028 학년도 수능부터 개편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수능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8 학년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그해 대학을 갔을 때 될 만한 대학교 학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8 수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28 수능은 27년도 11월에 볼 예정이니까 이때까지 전에는 1호 개정교육과정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수능을 보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2025 학년도 수능이 시행이 된다. 2025 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 구분은 좀 됐고요.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도 그랬고요. 아마 학부모님들도 예전에 고1 수학하면 집합과 명제부터 시작하는 공통수학이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1단원이 요새는 다항식으로 바뀐 지 꽤 오래되었고요. 용어는 예전에는 고1 수학이라고 다들 이야기했지만 요새는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공통수학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고1 수학을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수학상 또는 수학하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고1 수학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나름대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1학기 수학, 2학기 수학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고2 또는 고3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필수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수강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 선택 과목 이 부분은 전부 다 수능 직접적인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따가 고등학교 2학년 때별로 학교에서 보통 전부 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될 텐데 그때 진행되는 학년 구분과 학기 구분을 나름대로 써놨습니다. 이따가 어느 정도 안들이 진행이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진로 선택은 언제 하냐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하가 지금도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예전만큼 기하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하를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절대평가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큰 부담은 없고요. ABC로 평가하고 그 ABC로 평가하는 비중도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입학하셔서 그 담당 기하 선생님 또는 진로 선택 과목 선생님들과 학교의 방침에 따라 준비해 주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예전만큼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확실해졌습니다. 다들 기하가 처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내지 않을까 했지만 지금 기하를 어렵게 내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빠진 이 미적분 2라고 얘기하는 현재 가장 어려운 미적분이라는 과목도 나중에는 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기본적인 개념만 공부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목들은 아무래도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 고2 때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고2 때 더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1학년 때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위계성이 너무 짙은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켜 오는 게 고2 때 또는 고3 때 수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고2, 고3 때 배우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의 커리큘럼을 가능한 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1안입니다. 자, 이게 아마 가장 많은 학교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대수를 배우게 되겠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미적분 1을 배우면서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서 생기부가 마무리되는 커리큘럼이 가장 많은 학교에서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아니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는 똑같이 대수와 미적분 1을 진행을 하는데 확률과 통계는 1년 내내 보는 학교들도 지금 꽤 됩니다. 대신 이 확률과 통계의 대단원이 3개밖에 안 되고 미적분 1 또는 대수와 볼륨이 작거나 같은 단원인데 1년 내내 보다 보니까 범위가 아주 좁겠죠. 또는 누적 범위로 학교에서 내신을 보는 경우도 현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내신 대비를 1년 동안 내내 계속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강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신 대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좁은데 그걸 오프라인 학원에서 대비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3안 사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 대수와 확률과 통계를 학교에서 시수를 좀 더 높여서 수학 시수를 높여서 1학기 때 둘 다 끝내버리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도 그런 학교 꽤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작년에는 대전에도 출강을 했었는데 대전에는 미적분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 끝내는 학교 정기 커리큘럼에서 3학년 커리큘럼이 진로 선택밖에 없는 학교들이 정말 꽤 많이 됐었어요. 서울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그 학교 분위기들을 좀 잘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미적분만 하면서 끝나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들, 절대평가들로 집중하면서 통합과학, 통합사회도 자, 고1, 고2 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3학년 때는 수능 준비에만 집중해주는 커리큘럼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가 2학기로 옮겨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런 친구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한 바퀴는 돌려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라는 게 감각이 중요하고 초반이 되게 어렵거든요. 자, 대수라든지 미적분은 하면서 좀 완성돼가는 과정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는 1단원이 가장 어렵고 3단원이 가장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1단원에서 너무 힘들어하면 학기 중에 처음 배우면 이게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 기간에 인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원을 통해서 확률과 통계를 한 바퀴 돌려놓으면서 학기 중에 대수와 미적분을 정복해보는 게 내신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수학에 대해서 강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1, 2 때 또는 고3 때까지 어떻게 배우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다면 자, 고1 수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 1은 모든 단원이 3단원인데 대단원이 공통수학 1만 4단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4단원이면 되게 무겁겠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게 교육부와 평가원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이 예전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이게 행렬이 없었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자, 요새 가장 핫한 학문이 학문이라기보다는 핫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려면 선형대소라는 이공계 과목이 가장 필수적인데 그 선형대소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연산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행렬의 이해입니다. 옛날에는 행렬이 수능에도 나왔고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거기에서 요새는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정말 쉽고 기초적인 내용들만 고1 수학에 넣어놨기 때문에 수능에는 편입되지 않게 가벼운 단원으로만 4번째 단원에 넣어놨고요. 경우의 수가 맨 뒤에 있었지만 중간으로 옮겨와서 나름대로 1학년 1학기 때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가 전체 공통 과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2학기에서 1학기로 앞으로 이동했고 행렬은 아주 간단히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여러 문항이 예전에 있던 문항들도 다시 갖다 쓰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문항들도 개발될 여지가 많거든요. 예전에 행렬이 있었을 때 개정교육과정, 그때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컨텐츠를 개발하는 시장과 지금 시장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요새는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만드는 게 취미인 학생들이 모여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출간을 할 정도로 수학 컨텐츠들을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팔다리를 잘라놓은 아주 좁은 범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지만 참고만 해놓고 공부를 해놓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참고서라든지 내신 기출들을 계속 신경 쓰시면서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라인을 잡아놨는데요. 자, 중간고사 범위는 다항식과 또는 방정식까지 보통 나갑니다. 부등식까지 나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방정식 정도까지 보통 끝나기도 하고요. 경우의 수 자체가 볼륨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 행렬 이렇게라기보단 부등식까지 포함해서 1학기 기말고사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예상해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수학 2 2학기 내용 한번 가보시면 2학기 내용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리 우리 학부모님들 미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하겠지만 중학수학과 고등수학이 다르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직접 경험을 해서 또는 우리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셨다면 고등수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거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나름대로 잘했지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딱 보고 나서 풀이 죽어서 수학을 놓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내신 대비도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1학기 때 수학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학기 수학이 나중에 배울 대수와 미적분에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학기 수학은 정말 어르고 달래서 계속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학년 때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이렇게 세 대단원이 있는데 중간에서 보통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끝날 겁니다. 집합이라든지 명제 초반 부분까지만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뒷부분이 기말고사의 범위일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중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에선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뭐 이런 것들은 강사한테 중요하지 학생들 입장에서 크게 지금 당장 설명해 들으시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2학기 때는 뭐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 대수와 미적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2학기 때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1학기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번아웃이 오거나 또는 수학 시험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논리들을 미리 이 영상을 통해서 챙겨 놓으셔야 우리 아이가 수학을 놓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어 잠깐 놓을 수 있죠. 국어 잠깐 놓을 수 있죠. 수학 놓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변 둘러다 보시면 수학을 어떻게 해서 못하게 됐나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냥 잠깐 놔서 그런 겁니다. 잠깐 학원 한 달 끊었더니 2달 정도 수학 안 시켰더니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수학적 사고력이 문을 닫아서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 물론 다시 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아이일까?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꾸준히 시켜주게 하는 것, 그래서 재미있고 유익하고 성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수학을 시켜줄 수 있는 양종 선생님과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대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대수는 현행 수학 교육 과정에서 수학 1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대수라는 게 큰 수가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수학이 영어로 매스매틱스인데 그 중에서도 수학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통계학, 도형을 다루는 기하학, 미적분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수나 아니면 숫자에 대한 이론, 대수, 알지브라라는 과목이 바로 대수학입니다. 그래서 대수라는 과목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 단원이 크게 지금과 다르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는 지금도 삼각함수의 중간까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전까지나 아니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전까지 보통 들어갑니다. 자, 그 이후부터 끝까지가 기말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때 시행이 될 겁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미적분 1이 들어가고요. 현행 교육과정에 수학 2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몇 가지 달라진 지점이 있지만 그건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하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미분, 적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와 그래프 내용을 올바르게 배우고 내신적인 내용으로 심화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내용으로 심화 과정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이 수능까지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수능 때까지 가장 어렵게 또는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미적분 1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2학년 2학기가 끝납니다. 중간에 확률과 통계를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확률과 통계 교육과정은 지금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원순열 삭제되고 이런 내용이 다시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자, 중간고사 범위는 확률 범위 중간까지입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보통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조건부 확률부터 통계 끝까지 기말고사 범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걸 1년 내내 볼 경우에는 경우의 수 1단원, 뭐 중간고사 경우의 수 중간까지 뭐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확률과 통계를 끝낸대. 근데 우리 아이가 갈 학교는 확률과 통계를 1년 내내 한대. 그러면 그 좁은 범위 내에서 깊게 내서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과 통계를 더 열심히 공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게 나올 수 있으니까, 범위가 좁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확률과 통계가 우리 아이들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시 한번 키포인트로 등장을 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미적분이 없어진 건 너무 아쉽지만요. 자, 그러면 미적분 2 진로 선택 과목이죠. 개인적으로 미적분 2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서 너무 아쉽겠지만 우리 교육부의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고요. 자, 현재 미적분에 해당하는 이과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로 선택으로 바뀌었고 몇 가지 뭐 달라진 지점이 약간씩은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현재 이과 수학 부분과 큰 변동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는 미분 중간까지 그리고 적분법 끝까지인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문항들이 우리나라 개정교육과정, 해방교육과정 이후에 한 번도 탈락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과교육과정에서도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개발된 문제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출제하고 절대평가로 평가할지는 학교 선생님의 의지와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달렸다는 걸 계속 신경 써주시면서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집중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하입니다. 기하는 2차 곡선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양이 늘어났습니다. 공간 벡터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요. 지금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불리함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하도 지금처럼 크게 어렵지는 않은 과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리 참고는 해놓으시고요. 2학년 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3학년 때 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언제쯤 어떤 걸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등급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하도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알 텐데, 저는 이 개정교육과정의 변화 중에서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가는 건 정말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선택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해요. 전교생들이 이걸 다 선택합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거나 아니면 과학 과목 같은 경우 또는
사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모수가, 즉 대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한 명만 1등급이고 두 명만 1등급이고 4등부터는 2등급이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학생하고 한 문제 차이 또는 서술형으로 잠깐 틀린 것 때문에 등급 자체가 자연수 단위로 뚝뚝 떨어져서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런 일이 좀 많이 없어졌죠. 학생 수도 실제로 많이 줄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심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9등급제로 바꿨습니다. 자, 현재는 예전에는 1등급이 상위 4%, 그 다음 누적 11%, 23% 이렇게 각각 2, 3등급이 나누어지고 좌우 대칭으로 9등급까지 나눠졌습니다. 9등급은 일부러 선생님이 눈웃음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한 등급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5등급으로 바뀌어버려서 조금 여기 쓰여져 있죠.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선택 과목일 경우에 1등급을 예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학생들끼리의 구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인서울대학이라고 얘기하는 대학을 가려면 못해도 한 이 정도, 내신 정도로는 한 2, 3도 좀 그래요.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 라인을 붙이면 1등급보다 살짝 더 오른쪽이 있죠.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3등급이 이 교육과정에서 3등급이 된다는 건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 왜냐면 예전으로 봤을 땐 5, 6등급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1, 2등급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 1등급 안에서의 차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 대학에서 등급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대학교 입학 전형을 봐야 되겠고요. 입시 기준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저 내신 몇이에요? 2.12예요. 저 3점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너 어느 정도 가겠다? 학종에서 물론 생기부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라인은 잡혔지만 그 라인 자체가 다 무의미해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기준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1등급 받는 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중상위권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는 중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올 1등급 받는 거 옛날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가톨릭 의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신 1.0 몇인가 그랬어요. 되게 잘했어요. 한 번만 이제 2등급 받고 나머지 1학년 때 기술과정이었나 그거 하나만 2등급 받고 싹 다 1등급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을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숨통 트여서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학교 입장에서 얘도 다 1등급이고 얘도 다 1등급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변별하겠어요? 세특사항과 뭐겠어요? 생기부와 수능 성적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만 믿고 있기에는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선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지 또는 생기부에서 내가 어떻게 차별점을 가져가야 될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은 어떻게 잘 배우느냐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고 과정을 정말로 선생님 나이가 막 엄청나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15년 차예요. 내년쯤 되면 15년 차, 16년 차 되는데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고1부터 고3까지 내신 대비까지 1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은 고3이 너무 잘 돼서 인강하면서 수능 강사가 됐겠지만 되어 있지만 내신 대비 수업까지 정말 오랫동안 현장에서 많이 진행하면서 제가 내신 대비 올해만 고3 내신 대비 몇 명 한 줄 아세요? 인강까지 하면서 현장에서 서울에서 제가 내신 대비 몇 명 한 줄 아세요? 400명 했어요. 한 학기에 400명. 이거 한 명이 우리 내신팀이 400명을 했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서 미적분 확통 합쳐서 고3 내신 대비만요. 그래서 이런 사고 과정을 제가 다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고1, 고2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인강만 찍지 않아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설명회 때 직접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 아마 이럴 겁니다.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엄마 나 정시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뭐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런 1학년 때부터 정시야라고 이야기하는 애들한테 저는 정시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시로 잘 가는 게 쉬울까요? 저는 정시로 갔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때는 다 정시로 갔습니다. 어머님 시대 때도 다 그럴 겁니다. 아버님 시대 때도 다 정시로 갔을 겁니다. 수시 자체가 많이 없었고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 수시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시로 가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쟤도 정시로 간다고 하겠지만 수시 원서를 미리 접수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뭔가 차별점을 주면서 정시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옛날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시험을 만약에 망치면
같이 정시하자. 이런 논리로 아이들과 동화되지 말고 끝까지 내신 수학을 집중시켜서 시켜주셔야 되는 게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지켜줘야 되는, 물론 그 과정에서 각종 트러블이 생기면 더 상담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수학 공부는 절대 놓지 말고 꾸준히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수학 공부가 보통 쉽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극상위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수학하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울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이와 너무 공감하면서 힘들지 하면서 잠깐 놓자 하면 나중에 그게 안 좋은 결과, 그러니까 입시적으로만 봤을 때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어르고 달래줄 만한 여러 가지 논리와 당근들 같이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학교육과 출신이지만 수학을 잘하는 애가 많겠어요? 못하는 애가 많겠어요? 압도적으로 못하고 싫어하는 애들 많죠. 그래서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멘트와 당근들과 구조와 논리들, 성공 사례들, 힘들었지만 잘된 사례들을 토대로 아이들을 잘 끌고 가지만 우리 아이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신경 써주시고요. 아무튼 끝까지 내신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내신은 놓지 마세요. 옛날 같았으면 5등급 받았으면 1까지 가는 너무 힘들지만 아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5등급 받으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3등급 받아도 이해 가는 게 할 수 있다니까요. 몇 등급 받으면. 왜냐면 칸이 좁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금방 또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신 또 걱정되는 건 내가 여기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봤자 여기까지 간다. 그럼 이게 지금 영어 절대평가가 그런 거거든요. 공부해도 3등급 안 해도 3등급, 그러니까 난 안 하고 다른 과목 하려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만약에 3등급 후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당근을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내 옆에 친구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높은 3등급이 됐더라.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차이냐? 100분위가 없는데. 아시겠죠? 그런 차이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폐지. 그래서 수능 범위가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요 세 과목이 수능 범위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내신 대비 자체가 수능 대비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대비하는 게 아니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와 유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곧 있으면 아마 예비 수능을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 선택 과목은 없어요. 라는 걸로 얘기할 테니까 보시고요. 과목 구분상 현재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확률과 선택자들이 보는 시험과 유사할 거고요. 또는 예전 나형과 비슷하게 출제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문과 애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공평성을 위해서 이과 애들도 문과 애들도 요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은 문과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난이도의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지 가지고 누구는 의대 가고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고대 가고 누구는 연세대 가고 누구는 또 다른 대학교 가고 이렇게 구분시켜 주려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이 정도 수능 가지고 우리 아이 성적을 가늠하는 건 좀 아니다.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 좀 중킬러 문제들이 좀 더 많아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신과 수능이 간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지시로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그리고 중킬러 문항이 두터워지면서 내신형 문항들도 사교육 테크닉이 없어야 이제 사교육 테크닉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건 모두 다 삭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형 문항들도 올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신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능 공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내신만 공부하고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내신형 인재라고 얘기하죠. 참고서만 풀고 모의고사 문제를 잘 안 풀고 그냥 각 그 범위에 맞춰서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부교재라든지 교과서 문제를 달달달 외워서 내신만 보고 OMR 카드 내는 순간 전부 다 내용이 휘발되어서 다음 학기 때 그 내용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그리고 수능 공부할 때 다 까먹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지 않고 암기 과목처럼 공부해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수학은 꾸준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범위 가지고 똑같이 수능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제발 차별점을 두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형 문제들도 내신 공부할 때 꼭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럼 바보 같은 논리로 우리 아이 수학 공부에 상한선을 낮추지 말자고요. 왜?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 안 나와도 너 최저 맞추려면 어차피 학교가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내신 등급을 만약에 믿지 못하면
수능 공부를 해서 내가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100분위를 높여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고작 우리 학교 내신 준비를 좀 쉬운 학교에서 잘했다고 그걸 가지고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형 문제 노출되지 않으면요 2학년 때부터는 모의고사와 내신의 간격이 너무 커져서 내신은 1인데 수학은 계속 등급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고력의 틀을 확장하는 모의고사형 문제들을 계속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에 꼭 글 올려주시고요. 입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미적분투 공부할 필요 없나요?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공계 선택자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투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의 발표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투를 선택 안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미적분투는 대신 선행학습이란 말로 너무 어렵게 또는 너무 일찍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시간에 대수 미적분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해주시거나 모의고사 문제에 많이 노출되시거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진짜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자, 그 다음 거. 선행학습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나형 또는 현재 확률과 통계, 예전 나형 또는 현재 확률과 통계 공부했던 문제들과 똑같겠지만 본질은 수학을 어떻게 배우느냐 보다 상대평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쟤보다 내가 잘해야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이런 말을 수학교육과 출신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현재 우리 입시의 가장 힘든 점의 이유는 배우는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배우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적고요. 미적분이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하는 건 동아시아에서도 일본보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지금 싱가포르보다 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양이 많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상대평가 때문에. 그리고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재수, 삼수, 사수 하는 게 정말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과 경쟁이란 말도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친구들, 동년배 학생들, 동갑내기 친구들과 입시 체제에 같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 1년 선배, 2년 선배, 3년 선배. 왜냐하면 미적분 때문에 힘들었는데 미적분이 없어져? 옛날에는 개정교육과정 되면 재수생이 좀 준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문과 학생들도 오케이,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오히려 더 의대도 갈 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하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아직 우리 아이 시간 많잖아요. 내년에 대학 가는 거 아니고 내후년에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3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라는 말로 너무 속도에만 집중해 주지 마시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공부를 깊게 해주시면 늦게 시작해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주시면 누구나 대학 잘 갑니다. 제가 학생들 봤을 때 그런 에너지를 쓰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야 국어도 잘하고 다른 과목도 잘하고 하더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자양분이라는 아주 훌륭한 강의가 있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도 현재 자양분이라는 개념 강좌가 있는데 이건 개정교육과정 버전으로 다시 썼습니다. 공통수학 1, 2와 수학원 공통수학 1, 2와 그리고 대수, 미적분 이 강의대로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1부터 고3 학생들까지 동시에 내신 대비를 많이 진행했던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내신이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내신 고정이 제가 집필진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이투스 컨텐츠 팀이 있었을 때. 그 정도로 제가 내신 대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나오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런 애들이 대비가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내신 유형과 자세한 대비법을 자양분해서 얘들아 이건 실제 내신 기출이야.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도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신까지 대비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이 점수로 직결되는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신만 좋은 학생. 제가 요새 고3만 너무 잘 돼서 고3만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3 문제는 뭐냐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고3 때 애들이 저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1, 고2 때도 선생님한테 배울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고3 때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공부방에서 했어요. 또는 뭐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물론 그 와중에 잘한 친구들도 너무 있지만 그때 암기 과목처럼 공부해서
그냥 본질이 뭔지 모르고 연산만 그때그때 숙제하고 시험 보고 끝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능까지 잘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의고 사용 문제들과 함께 내신형 공부들도 진행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문제들과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매우 매우 좋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정교육과정 대비 문항들과 그리고 교재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교육과 출신이고 10년 이상의 내신 대비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수능까지 이끌어오는 훌륭한, 저는 3년 제자가 정말 많아요. 고1부터 고3 때까지 제 수업만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고3밖에 안 하지만. 그래서 많은 현장 강의 수강생이 증명하는 성적 향상 사례가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엄청 수강생 많고 수강 후기도 많고 좋은 결과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양분 수강하는 대상 가볍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각 과목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자양분으로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 한 번 배웠지만 개념을 공부했지만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거나 문제풀이로 연결이 좀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양분을 통해서 진일보하게 되는 수학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자양분 오리엔테이션 나오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하고 깔끔한 개념 설명, 그리고 저는 예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개념과 예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 수강 후기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 한 권만 펼치면 개념과 풀이 방법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수강 후기들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제를 본다면 두 가지 방식 이상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도 드리겠지만 뭐 구조화되는 내용, 교과서에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까지 한 번에 잘 순차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들로 학생들이 공부하면 내신과 수능 잘 대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 완성과 수능 기본 이론 정립에 꼭 필요한 문항들, 그리고 패턴 앤 포인트라고 제가 유형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 유형별로 시작해서 점수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자양분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오리엔테이션도 찍을 테니까요. 그거 같이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수학 1등급의 자양분, 지금 당장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홈페이지 가셔서 커리큘럼이 어떤지 확인해 주시면서 개정교육과정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내신적, 수능적, 입시적으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이 진일보에서 성공하는 수학학습법을 통해 대학 입시까지 올바르게 골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